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세뇌를 당하게 돼요.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은 완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안과 낙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이 낙태하고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트랜스젠더거든요.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것은 이제 성적 타락하고도 관계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래서 이제 그것이 차별금지법과 관계되고요. 이 낙태는 사실은 이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거를 또 이제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낙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별금지법하고 낙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올해 6월 달에 정의당이 발의했고요. 그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고 또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차별하지 말아야 될 거, 성별이나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핑계로 삼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우리나라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유가 제약을 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들이 제약이 당하고 더 큰 것은 뭐냐? 다음 세대들이 세뇌를 당하게 돼요. 유치원부터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뇌를 받게 되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25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 차별금지법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악한 법, 잘못된 법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태에 관련된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낙태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가 하면 작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이제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하고 이제는 정부에 논의한 다음에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국회 안에는 또 의원 발의한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되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가 그냥 합법화됩니다. 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판결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조화롭게 해라. 조화롭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신 22주 내외로 우리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하라. 이런 식으로 작년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임신 1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낙태하고 싶다 하면 낙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24주까지는 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사유나 강간이나 수많은 이유로 24시간만 생각하면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받고 24시간 뒤에는 이제 낙태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임신 24주라면 6개월입니다. 임신 6개월
된 태아도 얼마든지 이제 하루만 생각하면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안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완전히 무시했다. 작년에 헌재에서 판결할 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를 다 고려하라 했는데 이번에 정부 개정안은 완전히 태아의 생명보호를 완전히 무시했다. 임신 6개월까지 이렇게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수정된 지 11주가 된 태아의 모습. 거의 뭐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돼서 수정란부터 자라서 인간이 되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인간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이하는 세포덩어리고 그 이상은 인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속적으로 자라서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정란에서 자라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태아의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정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지만 민간단체가 조사할 때는 현재 한 50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0만이라는 걸 비교해 보면 작년에 2019년도에 실제로 태어난 아이는 30만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를 언제 하느냐? 이게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4주, 5주, 6주에 가장 많이 합니다. 4주, 5주, 6주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4주 이하에서는 31%, 8주 이하에서는 84%, 그 다음에 12주 이하에서는 95%. 그러니까 12주 이하에서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14주 이내로는 낙태가 허용한다는 것은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안이 얼마나 정말 낙태를 허용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낙태하는지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2명 있는데 또 생겼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너무 바쁘다든지 하여튼 뭐 사귀던 임신시킨 그 남자하고 헤어졌다든지 뭐 하여튼 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8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에서는 10주 임신 10주를 넘는 낙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주가 넘어가면 아기가 자라기 때문에 뼈가 생기기 때문에 10주 이내로 하기를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제 권고를 했고요. 보면은 낙태 방법이 달라져. 그러니까 10주 전에는 마치 진공 흡입기처럼 이렇게 빨아당기는 거 가능한데 10주가 넘어가면 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잘라서 이제 낙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주가 넘어가면 낙태 방법이 달라지고 여성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10주 이내로 하기를 이제 우리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22주가 넘어가게 되면 독자 생존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산을 했단 말이에요. 24주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50% 이상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살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넣으면. 그런데 아까 정부안은 24주까지 24시간만 생각하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말은 이 밖으로 나오면 절반은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WHO 자료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3분의 2가 낙태를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낙태를 허용하는 데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프는 임산부 요청. 그러니까 자기가 낙태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면은 3분의 2가 금지고 3분의 1 중에서도 허용하는 데는 거의 12주. 거기가 대다수입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가 금지하고 그 다음에 허용하는데도 12주 내외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통계에 의미하는 것은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가 전 세계 3분의 2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용하는 국가도 과반수 이상이 임신 12주 내외다. 그러니까 12주 이하가 57%, 14주 이하가 63%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금지하던 국가가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회경제적 사유가 강간을 당한 거라든지 인부가 뭐 생명이 위독하다, 이거 똑같은 레벨로 그건 아니죠. 정말 이 강간이나 이런 것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냥 내가 애 키우기 어렵다,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는 갖게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무리가 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영화인데요. 낙태 관련된 영화인데 언플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요게 12월 10일경에는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미국은 사실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11개 주에서 심장박동법 해가지고 임신 6주 이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낙태를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원래 이 주인공이 실화입니다. 실화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원래는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아주 일을 하면서 이제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 상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 낙태는 태아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안심시키면서 낙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낙태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성의 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낙태를 하는 겁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서 태아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초음파에 낙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낙태하는 기구가 들어갈 때 그 태아가 막 도망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태아가 통증을 안 느낀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태아가 통증을 느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분이 확 바뀌어져서 오히려 낙태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고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여주길 바라고 특히 젊은 층 20대, 30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면은 정말 이 낙태를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올해 말까지 이 낙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30명만 모여서 신청하면 그냥 가까운 장소에서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7,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주말에는 10,000원이고 주중에는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한 30명만 모아가지고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걸 보고 정말 이 낙태의 실태를 좀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서구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차바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의 실태도 알리고 또 이 낙태도 잘못된 것을 가지 않도록 정말 서구는 잘 살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또 낙태도 합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윤리적으로 또 여전히 정말 윤리적으로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는 그 잘못된 잘 사는 국가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좋은 국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